안녕하세요. 차평성대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든 첫 번째 순수 전기차죠. EQC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벤츠가 상대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늦게 뛰어들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겉모습은 솔직히 조금 못생겼어요. 그릴과 헤드램프, 주위를 감싸는 검정색 패널의 조화가 이쁘지는 않습니다. 범퍼도 임팩트가 강하지는 않죠.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GLC를 닮은 모습인데 팬더에 붙은 배지가 유일하게 전기차임을 알게 해줍니다. 벤츠 관계자는 최대한 일반 내연기관차랑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전기차라고 해서 과하거나 유별날 필요가 없어야 하고 그만큼 소비자가 겪는 부담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뒤는 아주 얇은 테일램프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범퍼나 다른 부분은 솔직히 좀 밋밋하네요. 실내는 다른 벤츠에서 보던 모습과 비슷하지만 약간씩 차이를 보입니다.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약간 층이 져 있어서 그런지 신선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도어 패널 부분 디자인도 독특한데요. 냉각기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실내를 꾸미는 소재는 대부분 친환경이나 재활용을 활용했다고 하고요. 여러모로 전기차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렴하거나 허접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해요. 전기차 전용 계기판도 한몫하고요. 20인치 휠도 대표적입니다. 뒷좌석 공간이랑 트렁크 공간도 딱 준중형 SUV 몫을 잘 해냅니다. 전기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서 그런지 공간을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주행 성능은 어떨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차는 전기차죠. 전기차이고 전기 모터를 각 축에 박아 놓았어요. 앞쪽은 저속과 중속에서 조금 효율 위주의 전기 모터를 뿜어내게끔 세팅을 했고요. 뒤쪽 축에 있는 전기 모터는 아무래도 스포츠 주행에 걸맞게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듯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은 408마력, 최대 토크는 78kg/m를 발휘를 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숫자예요. 충분히 내연기관차와 비교해도 잘 나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남부럽지 않은 숫자이고요. 실제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 역시 전기차답게 훅 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감각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꼽자면 이렇게 치고 나가고 또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가감속에서의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다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전기 파워트레인을 쓰는 차들의 경우 이런 이질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단점으로 지적이 되거든요. 요게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피로도가 쌓이고 멀미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EQC 같은 경우는 요런 이질감 부분 굉장히 잘 조율했고 세팅을 했습니다. 네, 실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꼽자라면 저는 터치패드 같아요. 벤츠가 지금 글로벌 신차에 이 새로운 방식의 터치패드를 넣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조그 다이얼을 벗어나서 이렇게 좀 넓은 면적의 패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저는 예전에 렉서스에서 좀 미리 먼저 좀 앞서가서 기술을 넣었던 적이 있죠. 근데 이게 쓸 때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고 뭔가 자연스럽진 않아요. 오히려 터치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손이 먼저 가게 되고, 차라리 조그 셔틀은 그래도 물리적 버튼이 있어서 그래도 좀 느낌이 났는데 얘는 좀 내 차로 쓴다면 좀 많이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EQC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이 원페달 시스템을 많이 넣고 있죠. 패들 시프트에 달려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더 이상 변속기의 단수를 오르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생제동 에너지의 양을 결정지어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엔진 브레이크만으로 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EQC 역시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지원을 합니다. EQ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폭넓게 총 4단계로 구성을 해 놨고요. D, D-, D-, 그리고 가장 반대쪽인 D+,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D-가 이제 가장 큰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고 회생제동 에너지 양을 조절을 하죠. D-에 놓게 되면 차가 한 번에 확
쓰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D-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의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단순히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코스팅 기능이라든지 타력 주행에 필요한 이제 RPM을 확 낮춰주는 코스팅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냥 보편적인 주행에서의 만족감을 주는 게 D고요. D 플러스의 경우는 정말 내연기관차가 좀 빠르게 달릴 때의 느낌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 회생제동 에너지의 양을 결정짓는 원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을 마련해 놨는데, 솔직히 전기차를 구입해서 요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재미를 느끼고 찾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없는 것보단 나니까 그래도 이런 기능을 넣었다는 점, 그리고 되게 세분화해서 조금 더 전기차가 줄 수 있는 매력을 극대화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칭찬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벤츠가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아무래도 안전 시스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되게 다양하고 폭넓은 안전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사양 조정에 있어서 안전 기능을 좀 빼도 됐을 수도 있겠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 코리아는 상품 구성을 했을 때 이 안전만큼은 절대 타협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정말 S클래스와 동일한 거의 모든 안전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좀 전기, 아무래도 뭐 감전, 뭐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 되게 많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안전 품목을 집어넣었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벤츠 안전기능 프리세이프 플러스라든지 뭐 액티브 브레이크 시스템, 그 다음에 뭐 회피 조향, 아주 다양한 기술이 조금 잘 세팅이 매만져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성화 켜놓고 주행을 한다면 저는 장거리 운전,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최적의 효율을 내면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에도 충분히 이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경쟁차와는 다른 EQC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벤츠 EQC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우선 벤츠가 주는 네임밸류를 생각하면서 뭔가 얼리 어답터를 지향한다 하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모델 X는 완성도가 좀 그렇고요. 제규어 아이페이스는 너무 오버한 감이 있어요. 반면 EQC는 딱 적당히 일반 내연기관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기차만의 강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SUV라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참고로 가격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보조금도 신청 중에 있고 그만큼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남들과 다른 프리미엄 전기차를 원한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차는 평등해야 한다, 차평성대였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